월 100만 원의 연금과 자식의 용돈.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어느 쪽이 덜 비참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내 삶의 마지막 자존심과 품위,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모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자부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고독 속에 갇혀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와 자식의 성공을 바라다 죄책감에 갇힌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만나볼 겁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어떻게 우리를 비참함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이 끔찍한 선택지 자체를 우리 삶에서 지워버릴 방법은 없는지,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공간이 하나의 글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머리 희끗한 부모들이 젊은 자식에게 용돈 받는 문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이었죠. 그 글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부모님이 나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당연히 드려야지. 자식된 도리다. 라는 의견과 요즘 자녀 세대는 부모보다 살기 더 힘들다. 집 한 채 사려면 평생을 바쳐야 하는데 그 종잣돈을 뺏는 거다. 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것이 그저 인터넷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집 명절 식탁에서, 가족 단톡방에서 오고 가는 현실적인 갈등의 씨앗입니다. 누군가는 효도를 말하고 누군가는 현실을 말하는 이 불편한 대화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배동진 씨가 있습니다. 73, 그는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스마트폰에 뜨는 알림을 보며 남몰래 미소 짓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110만 원. 그는 그래, 이만하면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훌륭하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아들, 딸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는 큰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작년에 5,000원 하던 과일 한 봉지가 8,000원이 되어 있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밥 한번 사주려 해도 만원짜리 국밥 가격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한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노후 최소 생활비는 136만 원. 그의 110만 원은 객관적인 수치로도 최소 생활비에 미치지 못합니다. 욱신거리는 어금니를 치료해야 하지만 치과 견적이 무서워 그저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틸 뿐입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온 전화를 반갑게 받습니다.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라는 살가운 안부 인사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럼 아무 걱정 마라 고 대답하고 맙니다. 사실은 외롭고 돈이 부족하고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한 아버지라는 자부심이 그의 입을 굳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노년층이 자녀와 연락하는 비중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돈 문제가 생길수록 자식에게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행여나 아쉬운 소리로 들릴까봐 그는 먼저 전화하지 못하는 외로운 섬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비참함은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수 없는 고립감,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연금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관계의 단절. 그는 돈으로부터는 독립했지만 관계로부터는 철저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69의 이정희 씨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그녀에게 아들이 처음 취직해서 내민 20만 원짜리 용돈 봉투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어떤 어머니가 말했듯 그녀 역시 아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그 돈을 차마 쓰지 못하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몇 번이고 꺼내보며 대견해 했습니다. 그녀의 노후 소득은 여성 노년층의 평균처럼 월 4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은 생활비이자 아들의 성공을 확인하는 증표였고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사업은 잘 되니? 물으면 그럼요, 걱정 마세요 라고 대답하지만 그녀는 밤늦게 아들 내외가 돈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맙니다. 그 후로 매달 제 날짜에 들어오던 용돈이 며칠씩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나 때문에 라는 무거운 죄책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용돈을 받는 날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봉투의 두께를 가늠해보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혹여나 며느리가 자신을 짐스럽게 생각할까봐 반찬 하나 사는 것도 며느리의 눈치를 봅니다. 아들이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이고 하나도 없다. 다 괜찮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살가운 사이였지만 이제 용돈은 고마움이 아닌 부담과 눈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비참함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과 부모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눈치를 봐야 하는 자기 비하. 그녀는 관계에 기댔지만 그 관계가 오히려 그녀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비참한 노년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배동진 씨의 비참함은 예측 가능한 절망입니다. 정해진 돈으로 점점 더 가난해질 미래가 훤히 보이지만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고독한 싸움이죠. 이정희 씨의 비참함은 예측 불가능한 불안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식의 상황에 따라 나의 생존이 좌우되는 자존감이 매일같이 흔들리는 위태로운 싸움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건 바로 내 이야기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많은 50대들이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부양의 덫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아픈 부모님 간병비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쓰면서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자녀를 걱정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바로 이정희 씨의 아들처럼 혹은 지금의 나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내 세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끔찍한 선택지 자체를 우리 삶에서 지워버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나의 진짜 노후 소득을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가장 밝은 스탠드 불빛 아래 조용한 저녁에 딱 1시간만 자신과 마주 앉아 보십시오.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상액을 A사 용지 위에 남김없이 적어보는 겁니다. 평균은 평균일 뿐 당신의 진짜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바로 당신의 노후 성적표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기대보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에 실망하고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모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내 집 연금을 최후의 보루로 검토하십시오. 만약 현금 소득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낡은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 것과 자식에게 돈 걱정 없는 부모님의 웃음을 물려주는 것. 이 둘 중 무엇이 진정한 사랑이고 최고의 유산인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물론 월 지급액, 각종 비용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피하지 말고 내 자산을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명한 전략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와 돈이 아닌 삶을 이야기하십시오. 자녀에게 나중에 얼마 줄 거냐는 시기 서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대신 얘들아, 엄마 아빠는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단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 라고 먼저 솔직하게 계획을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이런 대화는 불필요한 오해와 기대를 줄이고 건강한 정서적 유대를 쌓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부모입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이며 이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동네 한 바퀴를 더 걷고 짜게 먹는 습관을 바꾸고 꾸준한 건강검진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결국 자녀를 돕는 길이자 가장 확실하고 수익률 높은 노후 대비책입니다. 월 100만 원의 연금과 자식의 용돈. 이 두 가지 길 모두 우리의 마지막을 외롭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제3의 길,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길은 바로 스스로 준비하고 책임지는 삶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힘으로 살아내는 단단함, 그리고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져 자녀와 진심으로 웃으며
마주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품이 있는 노후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노후 계획서를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적는 그 첫 글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